한탄강에 위치한 군사통제구역 고문교. 이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건 군인과 하늘을 나는 새다. 다리 밑에 둥지를 든 황조롱이는 올봄에 낳은 새끼를 키우고 있다. 한 지붕 아래 새를 사는 또 다른 녀석이 있다. 원앙이다. 맹금류 황조롱이와 원앙의 기이한 동거. 그 속에 늘 긴장감이 흐른다. 한탄강 고문교. 이것은 새들의 분쟁 지역이다.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을 지나 경기도 연천에서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한강의 지류다. 큰 여울이란 뜻을 가진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강이다. 그래서 계곡이 깊고 병풍 모양의 현무암 수직 절벽이 강 곳곳에 나타난다. 절벽을 따라 힘차게 날아오른 녀석은 수리부엉이다. 주로 절벽이나 바위산에서 살며 몸 길이가 약 70cm인 대형 맹금류다. 돌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박쥐들. 거꾸로 매달려 휴식을 취한다. 절벽 안쪽 이끼를 붙여 만든 둥지에서 큰 유리새는 새끼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절벽을 따라 내려가자 바위 위에선 황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녀석의 몸 길이는 약 4m 정도. 주로 돌담이나 돌틈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황구렁이에게 한탄강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바위는 좋은 서식지다. 큰 대자로 4다리를 뻗고 몸을 말리고 있는 녀석은 자라. 자라는 체온을 조절하는 내부 기관이 없어 외부의 열로 온도를 맞추는 벼는 동물이다. 바위 위 한낮의 일광욕은 자라에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람쥐는 바위를 징검다리로 이용해 물을 건넌다.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벚나무.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는 다람쥐에게 벚꽃은 좋은 영양식이다. 원앙 부부는 물놀이를 즐기는 중이다.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진 암컷에 비해 수컷은 화려한 빛깔의 본색 깃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 시기 수컷은 철저히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다. 교미는 암컷의 머리털을 물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맥과의 맹금류 황조롱이가 먹이 사냥에 나섰다.
녀석이 노리는 건 등줄쥐. 먹이를 포착하면 곧바로 내려 꽂는다. 그리고 날카로운 팔톱을 이용해 쥐의 숨통을 끊는다. 황조롱이는 사냥한 먹이를 물고 다리 밑으로 들어간다. 황조롱이가 들어간 것은 한탄강 중하류에 위치한 고문교. 길이 90m, 높이가 약 20m인 대형 다리다. 규각 상판 구조물과 시설물 사이 작은 틈에서 황조롱이 새끼 6마리가 발견됐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걸로 보아 알에서 깨어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녀석들이다. 황조롱이 수컷은 커다란 쥐 한 마리를 사냥해왔다. 암컷은 수컷이 사냥해온 쥐를 잘게 찢어 새끼에게 먹인다. 새끼 6마리를 키우는 고문교 황조롱이는 쉴 틈이 없다. 그 옆엔 원앙도 둥지를 틀었다. 녀석이 이곳에 낳은 알은 모두 7개. 대개 원앙은 나무 구멍에서 산란한다. 그러나 이 녀석처럼 둥지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알 품기는 전적으로 암컷이 도맡아 한다. 원앙은 수시로 알을 굴려 어미의 체온이 알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도록 한다. 황조롱이 수컷 한 마리가 둥지 근처로 날아든다. 녀석은 잡아온 쥐로 허기를 채운다. 원앙이 경계하기 시작한다. 황조롱이도 원앙을 노리고 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알 품기를 멈추지 않는 원앙. 황조롱이가 갑자기 원앙의 둥지를 공격한다. 황조롱이는 원앙의 반격을 피하며 녀석의 배 부위를 발톱으로 찝는다. 둥지에서 쫓겨난 원앙. 황조롱이의 공격에 날개 깃털이 손상됐다. 그러나 어미는 둥지의 알 때문에 불안하다. 위에는 황조롱이가 둥지를 노리고 있는 상황. 황조롱이가 자리를 비우자 어미는 황급히 둥지로 올라간다. 일정 시간 이상 알 품기를 멈추면 알은 부화할 수 없다. 어미는 정성스레 알을 보듬는다. 그리고 떨어진 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깃털로 주변을 에워싼다. 깃털은 부드럽고 보온 효과가 높은 자신의 앞가슴털을 뽑아 사용한다. 그러나 황조롱이는 원앙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녀석은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깊은 협곡과 현무암 수직절벽 사이 141km를 흘러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한탄강. 그러나 남한에서 볼 수 있는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가 마지막이다.
한탄강의 발원지는 북한 지역에 있다. 장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약 55km를 흘러 비무장지대인 민들레 벌판으로 접어든다. 분단의 상징 철책선도 한탄강의 물길을 막지 못한다. 야생 동물들도 이곳에선 자유롭다. 고라니는 철책선 너머로 강을 건넌다. 영명으로 워터디어로 불리는 고라니는 물과 친숙한 사슴과 동물이다. 고라니는 낮은 초원지대와 관목 사이에 서식하고 풀과 나뭇잎을 주로 먹는 초식동물이다. 비무장지대의 초지대는 고라니에게 좋은 먹이 공급처다.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다른 녀석을 공격해 쫓아낸다.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다시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고라니. 녀석은 풀숲에 새끼를 숨겨놓고 있다. 고라니의 임신기간은 약 6개월. 녀석은 주로 5, 6월에 새끼를 낳아 기른다. 새끼가 어미와 함께는 기간은 약 5달. 그 후에 새끼는 홀로 독립해 생활한다. 인간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의 넓은 초지대는 고라니에겐 좋은 먹이터이자 양육 공간이다. 분단을 넘어 흐르는 한탄강엔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다. 금강산 철교는 철원과 내군강을 잇는 전철이었다. 남대천 출렁다리는 이곳이 다리였다는 흔적만을 남긴다. 분단이 사람의 발길마저 끊어놓은 것이다. 한탄강에서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건 물고기들이다. 피라미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으로 몸을 단장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피라미는 물살이 느린 모래나 자갈이 깔린 곳에 산란한다. 암컷이 산란 장소를 정하고 알을 붙이자 수컷이 방정한다. 몸 표면과 꼬리에 화살 모양의 검은 점이 뚜렷한 천연기념물 얼음치는 이미 산란을 끝마쳤다. 칼납자루는 물살이 약하고 얕은 곳에 서식한다. 산란 시기가 되면 암컷의 산란관이 길게 늘어져 나온다. 녀석이 산란하는 곳은 민물조개의 출수공. 암컷은 출수공이 열리기를 기다린 후 자신의 산란관을 민물조개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수컷이 방정하면 알들은 조개의 아가미 속에서 자란다. 묵납자루 암컷의 산란관은 아직 길어지지 않은 상태.
녀석들도 민물 조개에 산란을 한다. 수컷은 지금 짝을 찾아다니고 있다. 생명활동이 왕성한 6월, 한탄강은 물고기들의 신혼방이다. 고든 여울이란 뜻의 직탕 폭포는 다른 폭포와는 달리 높이는 3m 정도지만 폭은 5, 60m나 되는 옆으로 길게 뻗은 폭포다. 부리가 머리만한 녀석은 물총새다. 녀석은 뛰어난 물고기 사냥꾼이다. 주로 2에서 5cm의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강변의 현무암 바위는 먹이를 잡기 위한 물총새의 사냥 전진 기지다. 물총새는 특유의 정지 비행으로 물속의 사냥감을 조준한다. 정지 비행 시 날개짓은 1초에 약 20회 정도. 먹잇감이 포착되면 그대로 물속으로 내리꽂는다. 물총새는 물고기의 머리부터 먹는다. 뼈가 목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검은댕기 해오라기도 바위 위에서 사냥을 즐긴다. 녀석이 노리는 것은 물속의 피라미.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혼인색이 선명한 피라미 수컷 한 마리를 잡았다. 피라미는 도망치려고 몸부림치지만 몸을 관통한 녀석의 부리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통째로 물고기를 삼켜 모래주머니에서 소화시킨다. 깊은 협곡과 절벽으로 형성된 한탄강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강이다. 제작진은 보트를 이용해 야간 탐사를 시도했다. 제일 먼저 포착된 것은 수리부엉이. 녀석은 수직 절벽 위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주식은 구엉 메토키지만 어린 포유동물도 사냥하는 밤의 제왕이다. 새끼를 거느린 원앙 가족. 일찍 짝을 찾은 녀석은 다른 원앙보다 빨리 새끼를 부화했다. 새끼는 모두 7마리. 녀석들은 어미를 따라 먹이 찾는 법을 배운다. 솔부엉이 같은 부엉이류는 360도 가까이 머리를 움직여 사냥감을 찾는다. 강을 건너는 고라니도 발견됐다. 앞니가 있는 걸로 보아 수컷이다. 녀석은 이곳에서 목을 죽인다. 너구리는 강변 모래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인기척을 느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 절벽 위에서 발견된 것은 사기다. 육상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녀석은 꼬리를 말고 앉는 고양이과 특유의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3,9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동양 최대의 사격장 근처에 있는 연천 고문리에선 포사격 훈련을 위한 전차들의 이동이 잦다. 고문교는 고문리와 다락터 사격장을 연결하는 군사용 다리다. 황조롱이가 다시 원앙의 둥지 쪽으로 이동한다. 원앙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또다시 원앙의 둥지로 들어온 황조롱이. 녀석은 원앙의 알을 주의 깊게 살핀다. 황조롱이가 떠난 자리. 원앙의 7개 알 위엔 핏자국이 선명하다. 아마도 황조롱이의 공격에 어미의 몸이 상처를 입은 듯하다. 황조롱이가 다른 목표물을 찾는다. 녀석이 노리는 건 참개구리. 황조롱이의 사냥은 빠르고 정확하다. 속도와 순간 포착의 승부, 그것이 바로 황조롱이의 사냥술이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6마리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어미의 사냥은 하루 종일 계속된다. 새끼는 어미가 잡아온 큰 개구리를 혼자 뜯어먹을 정도로 자랐다. 먹이 경쟁에서 막내는 늘 뒷전이다. 솜털이 여전히 복슬복슬하다. 다른 형제들은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 시작한다. 발톱도 날카로워졌고 나뭇가지를 잡고 장난도 쳐본다. 크기도 어미와 비슷해졌다. 황조롱이 수컷이 떠나자 원앙은 황급히 둥지로 돌아온다. 원앙의 체온은 약 38에서 40도 정도. 어미는 포란시 아래 온도를 36도 내외로 유지한다. 오래 방치한 알이 걱정됐는지 둥지 근처에 쌓여있는 나무 껍질과 스티로폼까지 동원한다. 황조롱이와의 원치 않은 동거. 어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 황조롱이 둥지가 바빠지기 시작한다. 새끼들이 날개 움직임에 힘이 붙었다. 새끼가 부화 후 둥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한 달. 어떤 녀석은 밖에까지 나왔다. 둥지를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황조롱이 둥지가 요란해지자 원앙도 안절부절이다.
황주렁이는 새끼가 이소할 때의 첫 번째 방해 요인인 원앙을 먼저 제거한다. 둥지 밖에서 경계를 하던 수컷 원앙이 마중 나와보지만 소용이 없다. 잘못된 둥지 선택. 이젠 돌이킬 방법이 없다. 황주렁이 첫째가 날았다. 태어난 후 첫 비행. 녀석이 착륙한 곳은 다리 구조물 경사면. 새끼는 날개에 완전히 힘이 붙지 않았다. 첫째의 둥지 떠나기를 지켜보던 아비가 날아온다. 그러나 도울 방법은 없다. 혼자 힘으로 올라와야 한다. 생과 사의 순간, 녀석은 추락 위기다. 둥지 떠나기에 성공한 첫째. 한탄강에서 삶의 첫 문을 여는 순간이다. 이른 새벽, 고라니 한 마리가 강가에 나타났다. 어슬렁거리던 녀석이 강물에 목을 적신다. 익숙한 듯 헤엄쳐 강을 건너는 고라니. 강을 오고 가며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에게 한탄강은 어미의 품 같은 존재다. 한탄강은 평지보다 낮은 깊은 협곡 사이를 흐른다. 굽이굽이 휘어진 강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도 없다. 거의 직각에 가까운 절벽과 기암괴석이 곳곳에 나타나는 한탄강은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52만 년 전, 북한 강원도 평강군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한다. 화산 폭발은 모두 11번에 걸쳐 일어났다. 폭발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 구조국의 약한 틈으로 용암이 흘러나오는 열화 분출 형태였다. 용암은 기존의 물줄기는 물론 산과 들을 메운다. 대지가 식고 용암이 수축하면서 사각형에서 팔각형의 현무암 돌덩이가 수직으로 떨어져 틈이 생긴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오랜 세월 물의 침식과 풍화작용이 더해지면서 강폭은 넓어진다. 그래서 한탄강은 다른 강과 달리 강 모양이 평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U자형 협곡이다. 강 양쪽에 병풍을 친 듯한 현무암 주상 전리는 최대 50m 높이까지 나타난다.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은 남한 쪽에서 알려진 것만 35개다. 제인 폭포는 높이가 18m로 주상절리 지형이 나타나는 폭포다.
이것은 물의 침식이 상류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강의 길이가 길어지는 두부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탄탄강이 여느 강과 다른 것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강이기 때문이다. 둥지를 떠난 황조롱이 새끼들은 다리 난간에 자리를 잡았다. 아비는 새끼들의 날개 힘을 키우기 위한 훈련의 한창이다. 새끼가 관심이 없으면 사냥한 쥐를 미끼로 유인한다. 아비의 훈련 속에 새끼들은 부쩍 성장한다. 황조롱이 둥지 안에 이젠 막내만 남았다. 솜털이 빠지고 새로운 깃털이 나온 막내도 둥지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원앙은 부리로 아래 부하를 돕는다. 약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얻어진 결과다. 이 시기 어미는 특유의 울음소리로 자신이 어미임을 인식시킨다. 부화한 알껍질은 천적들이 냄새를 맡고 접근하지 못하게 깨끗이 먹어치운다. 황조롱이가 사냥한 먹이를 가지고 나타났다. 새끼가 태어난 원앙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인다. 황조롱이는 소리 없이 접근한다. 원앙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그렇지만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원앙에겐 역부족이다. 새끼들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황조롱이가 원앙 둥지 쪽으로 이동한다. 죽은 척 바짝 엎드리는 새끼. 어미는 새끼를 포기할 수 없다. 자신의 몸을 던져 원앙은 황조롱이를 물리쳤다. 급히 둥지로 돌아온 원앙. 그러나 경계심을 늦추진 않는다. 일곱 개의 알 중 4마리만이 부화에 성공했다. 원앙은 새끼가 태어난 후 보통 하루 정도 머문 후 둥지를 떠난다. 그러나 어미는 새끼를 위해 일찍 둥지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어미가 20m 다리 위 둥지에서 뛰어내린다. 새끼들도 뒤를 따른다. 주저하던 셋째와 넷째도 용기를 낸다.
원앙 가족의 첫나들이다. 어미는 새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황조롱이가 뒤늦게 원앙 가족을 발견한다. 혼비백산한 원앙이 새끼를 숨길 곳을 급히 찾는다. 꽃뱀도 추격전에 가담한다. 가까스로 물가로 나온 원앙 가족. 새끼들은 이제 냉혹한 자연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황조롱이 막내도 둥지에서 조금 벗어난 상황. 막내는 갑자기 원앙 둥지로 향한다. 그곳엔 부화 못한 2개의 알과 죽은 새끼 1마리가 있다. 원앙의 죽은 새끼를 막내가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이소때가 되면 어미는 먹이 공급량을 줄여 새끼가 잘 날도록 체중을 조절한다. 막내는 많이 굶주려 있었다. 드디어 막내가 날았다. 녀석은 다리 기둥에 불시착한다. 다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 날갯짓을 하는 순간 막내는 미끄러져 떨어진다. 허우적거리며 막내는 다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이다. 그러나 힘을 쓸수록 몸은 점점 물속으로 잠겨든다. 위에서 바라보는 아비는 속이 타들어간다. 새끼의 깃털은 어미와 같은 완전한 방수 깃털이 아니다. 아비는 물에 떠내려가는 막내를 끝까지 쫓는다. 그러나 막내는 강물을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황조롱이 새끼 1마리의 희생과 원앙 새끼 4마리의 이소로 끝이 난 위험한 동거 현장 고문교. 이 다리는 한탄강 댐 건설로 수몰될 예정이다. 한탄강 댐은 높이 약 84m, 길이 694m, 조수 용량 2억 7천만 톤의 홍수 조절용으로 2012년 준공될 예정이다. 경기 연천, 포천, 그리고 강원 철원 지역 약 300세대가 이주하고 1,500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추가로 물에 잠긴다. 댐이 들어설 예정인 고문리 마을 사람들은 지난 8년 동안의 댐 건설 논란에 지쳐 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으로 한탄강 댐 건설을 발표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한다. 2005년 감사원도 추진의 문제점과 경제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 댐 건설은 거의 백지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2006년 큰 비가 내리자 정부는 다시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다. 정책의 혼선 속에 수물 예정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년 동안이라는 걸
집에다가 손 하나 못 붙이고 이거 그냥 우리 집 지금 잘 사세요. 근데 그거를 지붕을 할래도 지붕을 해서 그 돈을 들여서 해서 쫓겨나면은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맨날 여기다 뭐 사무실 진다고 그러고 거기 사람하고 여기 사람하고 이렇게 등진 거나 마찬가지야. 땜된 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피해가 많지. 한 동네에서 이렇게 단협이 좋잖아. 단협 지는 건 절대 없어 이제는. 왜요? 아래 위가 갈라졌어. 한탄강 옆에서 삶을 일구어온 마을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52만 년) 전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한탄강. 한반도 유일의 주상절리 협곡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숨쉬고 있다. 협곡 사이를 흐르는 강은 영원한 생명의 무대다. 분단도 한탄강의 물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절벽과 물, 하늘과 땅이 빚어낸 자연의 걸작품. 그러나 한탄강은 지금 댐과의 불안한 동거를 시작하고 있다.